전략적 공공조달 제4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제12강부터 제15강까지 다양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녹색 혁신 사회적 가치 조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공공조달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제도들을 학습합니다. 둘째, 제도별 법적 근거와 요건을 숙지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녹색 제품, 혁신 제품 지정 등 각 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사례를 학습합니다. 실제 조달 현장에서 전략적 공공조달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12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조달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로 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매 목표 비율, 중소기업자 간 경쟁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 다양한 판로 지원 제도를 상세히 이해할 것입니다. 둘째, 핵심 요건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즉 분리발주 제도와 계약 이행 능력 심사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숙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구매 운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과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과 절차를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조달의 핵심 제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 구매액의 50% 이상, 그리고 기술개발 제품은 15%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끼리만 경쟁 입찰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이 필수적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해당합니다. 셋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 즉 분리발주는 공사 발주 시 주요 자재를 간급자재로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종합공사는 40억 원 이상, 자재 가격은 4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넷째,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즉 적격 심사는 최저가 낙찰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낙찰자 결정 방식입니다. 낙찰 환율 88%를 보장하며 납품 이행 능력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섯째,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물품의 15% 이상을 구매해야 하며 NEP, NET 성능 인증 등 13종의 제품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금융 및 판로 지원 제도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및 진입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공구매론, 조합 추천 등을 통해 네트워크론 최대 80%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지원 조달 제도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 그리고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제도입니다. 먼저 목적을 보시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해 판로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하도급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 공급하여 저가 납품 피해를 예방합니다.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제도는 적정 가격을 보장하여 최저가 낙찰 폐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제품이어야 하며 직접 생산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종합공사 40억 원 이상, 자재 가격 4천만 원 이상이 주요 요건입니다.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제도는 납품 실적, 기술력, 신용평가를 보며 낙찰 환율 88% 이상을 적용합니다. 기대 효과는 각각 경쟁력 강화, 수익성 개선,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으로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 차단과 직접 생산 여부, 상시 점검, 공사 현장 상황에 따른 자재 적기 공급 및 타자, 책임 구분 명확화,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만점 부여 등 진입 장벽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제도별 수치와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즉 분리발주 기준입니다. 공사에 포함된 자재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공급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요건은 종합공사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필수 조건은 해당 자재의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직접 생산 확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하청 생산이 아닌 직접 제조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판로지원법 재구조에 근거하며 실무에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및 판로 지원 중 공공구매론과 조합 추천입니다.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 자금을 대출받거나 소액 수의 계약 기회를 얻는 지원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계약 금액의 80%이며 조합 추천 수의 계약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협동조합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간 지명 경쟁이 가능합니다. 제13강에서는 녹색 조달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녹색 제품 의무 구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환경표지 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 우수 재활용 GR 제품 등 법적 의무 구매 대상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둘째, LCC 분석 및 적용입니다. 취득부터 운영, 폐기까지의 총 비용을 고려하는 생애주기 비용, 즉 LCC의 개념과 평가 방식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낙찰제와 환경가치입니다. 단순 가격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적 가치를 입찰 가격에 반영하는 종합낙찰제도의 적용 포인트를 파악할 것입니다. 녹색 조달의 범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 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녹색 제품은 3가지 인증을 통해 분류됩니다. 첫째, 환경표지 인증 제품입니다.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합니다. 사무기기, 가구, 세제 등이 그 예입니다. 둘째, 저탄소 인증 제품입니다.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 중 동종 제품의 평균 탄소 배출량 이하이거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입니다.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재활용 GR 제품입니다. 국내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 준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말하며 재생 아스콘, 보도블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LCC 즉 생애주기 비용과 종합낙찰제 평가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CC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유지보수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에 이르는 총 비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구매 가격과 설치 운반비가 포함되고 운영 단계에서는 에너지 비용, 연료, 수도광열비가 중요합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수리, 부품 교체, 점검 비용이 발생하며 폐기 단계에서는 철거 폐기 비용이 발생하고 재활용 가치는 마이너스로 반영됩니다. 종합낙찰제 평가 방식은 단순 최저가가 아닌 제품의 전 생애에 걸친 총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가장 경제적인 제품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을 고려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기자재에 유리합니다. 또한 환경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평가 산식은 입찰 가격에 에너지 소비 비용, 환경 가치 등을 합산하여 평가 금액을 산출합니다. 적용 효과로는 고효율 녹색 제품의 초기 가격이 높더라도 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면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져 녹색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녹색 조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녹색 제품 구매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15년 대비 2020년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은 약 76% 성장하여 3.1조 원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한계점과 과제도 분명합니다. 첫째, 질적인 정체입니다. 전체 공공조달 대비 비중이 수년째 2% 내외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둘째, 가구, PC 등 특정 품목의 구매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 최저가 낙찰을 지향하고 종합낙찰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LCC 즉 생애주기 비용 평가 도입을 통해 가치평가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핵심 지표를 보면 2015년 대비 2020년 기준으로 구매 실적 성장률은 76%, 녹색 제품 구매 규모는 3.1조 원에 달하지만 전체 조달 대비 비중은 여전히 2%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실질적인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품목 다양화와 평가 방식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제14강에서는 혁신 및 기술개발 촉진 조달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학습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개발 제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NEP, NET 등 13종의 기술개발 제품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을 파악합니다. 둘째, 우수 및 혁신 제품 제도를 파악합니다. 우수 조달 물품 및 혁신 제품 지정 제도의 요건과 혜택, 예를 들면 수의계약 등을 상세히 숙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확산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범구매, 즉 PPI와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 혁신이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고 확산되는지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술개발 및 혁신 조달의 핵심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NEP, NET 성능 인증, GS 인증, 우수 조달 물품, 혁신 제품 등 13종이 지정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며 이는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우선구매 요청 및 판로 지원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다음은 우수 조달물품 지정제도입니다. NEP, NET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체결 혜택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의 약 61%를 차지하며 연간 4조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제품 지정제도입니다. 유형 1은 R&D 결과물, 유형 2는 상용화 전 시제품, 유형 3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 구매 즉 PPI를 통해 선구매 후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 담당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혁신 확산의 흐름, 즉 혁신 조달의 생애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혁신 제품 지정입니다. R&D 결과물 또는 혁신 시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정하는 단계로 패스트트랙 III 유형이 있습니다. 2단계는 조달청 예산 지원을 통한 시범 구매, 즉 PPI입니다. 상용화 전 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간에 제공하는 단계로 구매 면책권 부여, 3년간 수의계약 허용, 초기 판로 리스크 해소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3단계는 테스트베드, 즉 실증 단계입니다. 수요기간 현장에서 제품 성능 테스트 및 실증을 수행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합니다. 현장 적용성 검증, 사용자 피드백 확보, 성능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확산 및 후속 구매입니다. 성공 판정 시 우수 제품 지정과 연계하여 공공시장으로 본격 확산됩니다. 종합쇼핑몰 등재, 해외 조달시장 진출, 민간시장으로 확산 등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혁신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와 면책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특례입니다. 혁신 제품 지정 시 3년 동안 금액의 한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초기 시장 진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적용 효과로 입찰 경쟁 없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마케팅 비용 절감 및 신속한 공급 실적 확보가 가능합니다. 둘째, 구매 면책권, 즉 적극 행정 조항입니다. 혁신 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구매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합니다. 조달사업법 제27조에 근거하며 제도 취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기술 도입을 꺼리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수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구매 및 실증 지원입니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 구매 사업과 연계하여 제품당 최대 3천만 원, 즉 비용의 80%의 현장 실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운영 규정에 근거하며 지원 내용은 제품 설치비, 운송비, 성능 테스트 비용 등을 지원하여 초기 레퍼런스 확보 및 성능 검증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15강에서는 사회적 가치 지원 조달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책임 조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 조달, 즉 SRPP의 개념과 사회적 가치를 공공조달에 통합하는 목적을 이해할 것입니다. 둘째, 대상별 의무 및 우대 조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의무 구매 비율과 우대 조치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ESG 연계 이해입니다. ESG 경영의 S, 즉 사회 부문과 연계하여 공공조달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학습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원 조달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 대상별 구매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 조달, 즉 SRPP 실현을 위해 법령으로 규정된 각 대상별 의무 구매 비율 및 운영 방식입니다. 먼저 장애인 기업입니다.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 전체 구매 시적 기준입니다. 이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근거하며 장애인 고용 3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입니다.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의무 구매하며 2025년 기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며 꿈들의 인증 제품이 해당됩니다. 이어서 여성기업입니다.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 총액의 3%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여성기업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법적 의무 비율은 없지만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권장하며 평가 지표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며 E-스토 36.5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사회적 가치 조달의 우대 및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의계약 허용이라는 계약 특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쟁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5천만 원 이하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평가 우대 즉적격심사 가점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 참여 시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격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낙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신인도 평가 시 1.5점에서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로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전용몰인 E-스토어 36.5 등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기여 실적을 반영하여 구매를 유도합니다. 기관 평가 지표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우대 조치는 사회적 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 시정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연계 및 실행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조달, 즉 SRPP는 ESG 경영의 S, 즉 사회 부문을 공공조달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전략입니다.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조달 과정을 통해 인권, 안전,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는 공급망 전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도화하며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s와도 연계됩니다. 다음은 ESG 조달 실행 점검 사항을 담은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입찰 공고 시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과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급망 관리에서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노동인권 침해나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체계에서는 조달 결과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지표를 설계하는지 점검합니다. 환경 연계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 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 조달의 실적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수렴하는지 점검합니다.